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주는 어제도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38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출지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 네, 저는 어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경주에 나와 있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뜨거운 날이 예상되는데요. 너무 더워서 데프리카라는 말이 붙은 대구보다도 요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더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못에 가득 핀 연꽃들을 보고 있자니 잠시나마 더위 걱정을 잊게 되는데요. 오늘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예보가 나와 있지 않고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33도, 영덕 35도, 포항 36도, 경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살이 유독 강한 낮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릉도는 흐리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31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이 2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랜만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에는 한때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서출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논란이 된 수상 레저타운을 비롯해 각종 관광시설을 형산강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은으로 오염된 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라는 건데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수변 워터파크 조간도입니다. 900여 평 규모의 성인 풀장 등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초대형 워터파크가 만들어집니다. 무려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이후에도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수은 오염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수상 레저타운의 경우 90억 원의 사업비가 이미 집행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산강 생태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 35억 원을 들여 공사 중이고 부조장터 공원을 만들고 백기를 뚫는데 9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형산강 인근 관광 사업에만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건데 문제는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가 아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전 수은 오염 실태를 아직 정확하게 원인 규명조차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큰 불안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명한 후에 사업 지역은 최근 각종 수산물에서 수은이 검출됐을 만큼 오염이 심각한 곳이지만 기본적인 퇴적물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저 활동이 오염을 더 확대시키는 건 아닌지, 또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으로 오염된 하천에서의 물놀이가 바람직한지 시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굳이 형산강을 바라보면서 그 오염된 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돈을 쓰고 싶을까요? 네, 요즘 이슈는 청정, 대자연,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변 관광시설을 만들더라도 개점 휴업 상태로 예산만 날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중금속 오염된 곳에 누가 와서 마음 편히 놀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 시설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경계 활성화된다는 말은 그저 장밋빛 전망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계선 검토와 오염물질 차단되는 방안, 또 최소화하는 방안, 모든 것을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수은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관광 개발 사업에 포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의회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은 포항시 하수 재용시설 농축소와
하수 처리장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 의원 등 의원 11명은 하수제 이용수 농축수 처리 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문제와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의 필요성, 행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이 오늘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될 경우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하수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5월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이 감소로 전환되고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폭이 크게 줄면서 230억 원이 줄었습니다. 여신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가계대출도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913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최근 1년여 만에 3명이나 심하게 다쳤는데 최근엔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 A씨. 이달 초 경주의 한 공장에서 미등록 상태로 일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가 6m 담장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에다 무릎뼈가 으스러져 수술까지 받아 장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비가 내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반이 무리하게 쫓아가 붙잡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 많이 왔어. 비 많이 오는데 한 사람만 따라왔어. 밑에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무리한 단속 탓에 다친 이주 노동자는 최근 1년여 사이 경주에서만 3명입니다. 3명 모두 쫓아오는 단속반을 피해 담장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리 등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단속 방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쫓아가서 단속하는 것, 그다음에 쫓아가서 잡기 위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을 땐 이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이나마 지켜진다라면은 경주 이주노동자 센터 측은 특히 A씨의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이 적절한 절차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치료가 지연됐다며 이는 사건 은폐를 위한 환자 빼돌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병원을 옮긴 건 외국인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이 우수한 곳으로 옮긴 것이고 단속에서도 안전지침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전지침이란 게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단속 준칙 같은 게. 센터 측은 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센터 측 활동가 2명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는 100만 명, 이 가운데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20만 명가량으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이른바 3B 업종을 도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그제 대구에 이어 어제는 경북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방문단은 오전에는 영천, 오후에는 난동에서 유림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직능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심을 들은 뒤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참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은 대구 경북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회가 휴회하는 다음 달까지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심한 가뭄으로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영덕의 대표 축제인 황금은어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강우량이 예년의 30% 수준에 그치면서 50천 물이 거의 말라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50천 둔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7 영덕 황금은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영덕군은 가뭄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와 재앙급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제 강행에 따른 지자체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화랑 김유신과 기생 천관녀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 바로 경주 천관사인데요. 지금까지 발굴만 하고 그대로 뒀는데
이곳에 내년 초까지 팔각석탑이 복원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오릉동 쪽 논 한가운데 기단석과 탑 부재 일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세 차례 발굴한 뒤 모아둔 석재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인 8세기에 조성된 천관사지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문화재위원회로부터 탑 복원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도비 등 3억 원을 들여 3층 팔각석탑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에 착공하여 추가 발굴 조사 후 2018년 3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복원이 가능한 것은 기록이 분명하고 특히 경주 박물관 야외에 보관된 석재 중 하나가 지난해 천관사지 3층 옥계석으로 밝혀진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천관사지 석탑은 팔각석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이고 옥계석 아래 3단 연화 문양은 국내 하나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관사지는 조선시대 동경잡기와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신라화랑 김유신과 기생 천관녀의 전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김유신이 어린 시절에 사랑하였던 기녀를 위해서 삼국 통일 후 그녀의 집에 절을 짓고 이름을 따서 천관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주시는 유적지 정비의 핵심인 탑을 복원한 뒤 길을 내고 나무를 심어 월정교와 연결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 포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대한항공 K1532 여객기가 결항됐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기 출발 전 엔진에 문제가 생겨 2시간 가까이 정비를 하다 결국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2시간 후에 출발한다는 항공사의 말만 믿고 대합실에서 기다렸지만 갑자기 결항이 통보됐다며 대체 항공편 투입이나 다른 교통편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에 크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승객 중에는 국제선 환승이나 기업 세미나 참석, 대학병원 진료 예약 환자가 포함되는 등 80여 명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최대 국영방송인 VTV와 우리나라 아리랑TV가 공동으로 경북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인터넷 스타 등으로 구성된 제작팀은 지난 16일 입국해 안동과 문경을 거쳐 오늘까지 사흘간 경주 불국사와 황리단길 등 주요 사적지와 관광지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제는 경주 엑스포를 방문해 도지사와 만남을 갖고 호찌민 엑스포 개최 배경구와 일정, 프로그램 등을 취재해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엑스포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이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를 찾아 중금속 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석포 재련소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헌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 신동근 팀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3명이 봉화 석포 재련소를 찾았습니다. 의원들이 재련소를 찾기는 처음으로 낙동강과 인근 토양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중금속 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황 보고에서 재련소 측은 공장 배출수에는 비소, 납, 카드뮴 등 어느 것도 들어있지 않고 낙동강 물에서 검출된 중금속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련소 배출수는 수질 관리법의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어 식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검사 자료는 거짓이냐며 재련소 측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죠? 어떻게 지역 그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전혀 설득하지 못했죠.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후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아울러 석포 재련소는 민원을 장기간 방치해 새 정부 들어 적폐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이 중지될 수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에 침해를 준다든지 주변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현장 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인근 산의 나무가 고사한 것이
중금속 배출의 근거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마련됐는데 참석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빨리 상처난 곳을 빨리 치료하고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해서 없애듯이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안전한 땅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석포 재련소는 공장 부진의 중금속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행정명령에 소송으로 맞서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어제 발표한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에 따르면 증여 거래는 13만 5,41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17,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했고 대구는 3,040여 건으로 7%가 감소했습니다. 증여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를 많이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방부가 오늘 성주와 김천 등 4개 지점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진행할 예정이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계획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 김천투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계획을 지난 화요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측정 거부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탈원전 시대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심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태양광은 10년 안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태양광 지별판으로 인한 열섬 현상과 눈부심으로 생기는 주민 불편, 산림 파괴를 초래하는 난개발과 농축산물 피해 등을 우려하는 민원입니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전자파 피해를 유발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집단 민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데모하느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봐서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자기 집에 마당으로 햇빛을 뺏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이 부지 확보의 어려운 점을 아마도 정부가 어떤 태양광 부지에 대한 확대 정책으로 입지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원자력 발전은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과 같은 대체 에너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긴급 위기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억 8천만 원을 22개 시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사업비는 읍면동 227개 긴급 위기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비로 지원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고용, 환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긴급 위기 상황 예방과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회사와 병원이 서로 힘을 합쳐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어제 좋은설림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식을 맺고 죽도일상 장보기 행사에 나섰고 좋은설림병원은 시장 안에 부스를 설치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당 점검과 의료 상담을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최근 경주가 몇 번이나 전국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 오늘도 많이 덥습니까?
네, 저는 연꽃이 가득 피어있는 서출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햇살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무려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살이 강한 낮 시간대 야외활동 피하시고요. 꼭 하셔야 된다면 양산 등을 이용해서 강한 햇살 피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예보가 나와 있지 않고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33도, 영덕 35도, 포항 36도, 경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살이 유독 강한 낮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릉도는 흐리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31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이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랜만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서출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